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초반 성패는 한동훈 장관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추미애 장관 뒤집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근범죄 합수단은 계획의 금융 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장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현재는 증권수사 한목단의 또는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거든요. 임명이 되면 즉시 과거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오늘 임명장도 받았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최근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1호지 씨가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켰는데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이걸 개정하라. 비정상화에 정상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180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입니까? 비정상화의 정상화 측면도 있고 그 특권층 특권 몰아주기를 이제 좀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이제 많은 그분들 입장에서의 뭐 개혁 조치라고 내놨었는데 대표적인 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있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다음에 포토라인 없앤 게 있는데 이게 다 누가 이익을 받냐면은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 이분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 그래서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도 하지만은 공개되지 않은 정의도 불완정이란 완전한 정의가 아니라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국민은 그걸 알아야 될 권리도 있는데 그 권리를 제약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과감하게 이제 철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이제 다시 되돌렸는데 그렇다면 많은 관심 중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포토라인은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큰 죄를 짓고 검찰청에 출두할 때 지하로 해서 수사실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전처럼 국민들에게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수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게 하느냐 이런 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규정은요. 조국 전 장관이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포토라인 폐지의 1위 수혜자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저때 검찰개혁 내용으로 일관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정미경 의원님 1호 수혜자가 다름 아닌 조국 전 장관이어서 방탄, 셀프 아니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저 부분이. 네. 근데 사실은요. 우리 국민의 이제 기본권, 특히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규정을 보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예.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지금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다음에 무죄 확정이 되기 전에 막 신상이 다 알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망신 주기 이런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는 약간 후퇴가 되겠죠. 예. 근데 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그 장차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런 공인들은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이지 않나.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약간 이분들이 좀
그 손해 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 사회가 어떤 측면을 바라볼 것이냐. 그러게요. 예,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조 전 네. 장관의 취지는 공감했는데 그게 네. 다름 아닌 혜택을 본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죠. 포토라인에 서는 거를 그 서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1호 수혜자가 본인인 거예요. 조국이 만들고 조국이 수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취지는 다 사라진 거예요.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결국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결국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그 국민들 인식만 이렇게 갖게끔 한 거죠.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토 중이고 이게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세밀하게 따져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직접 지시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뭐 법무부의 움직임 한 번 더 오늘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얘기거리가 있는 게 바로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이 법무부로 이관이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을 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공방이 있었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만나볼까요? 범법자를 잡아야 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안 질의를 법무부 장관에게 하지 않는다는 건 국회 직무유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했던 인사검증 전부 불법이에요. 그 법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검증해라는 법이 없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때 정점을 이뤘습니다. 이게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 정말 검찰 독재 국가로 가자라는 것을 굉장히 뻔뻔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러면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 불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오늘 법사위에서.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화면에도 잠시 나왔는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인물 불러라라는 법사위 요구 2년 전에 있었는데 그 화면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그 우리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라고 그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공적인 이런 자리에 사적으로 연락해서 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윤석열 총장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두 분 간사님께서 개회에 대해서 의사 일정과 아울러서 협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나와라라고 했다가 일단 해프닝 있었던 법사위 장면. 오늘도 법사에서는 한동훈 장관 나와라 이런 목소리까지 있어서 한번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그 권지웅 비대위원님. 네. 지금 야당에서는 그럼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도 되고 인사수석 되고 민정수석도 된다.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릴 수 있으니 인사검증 방식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뭐 이런 비판도 의식할 수 있으니까 장관이 직접 손 안 대겠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야당은 이게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는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인사검증을 하는 시스템의 수장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법무부 산하에서 초안을 내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사실은 인사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의견을 올리는 초안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아주 지배적인 의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둔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공직기관 비서관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사검증이 적절히 된다기보다는 되려
본인에게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기준으로 인사검증 자체도 공정성의 여부에 어떤 불공정하다는 어떤 것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인사검증까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이관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도 여전히 오늘 법사에서 공방이 있었고요. 화면에 보셨다시피